나는 어느 영상 제작 전문 학교에서 강사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학년 수업에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강사가 정한 테마의 영상을 다음 시간까지 찍어오기 라는 과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첫 번째 수업에서 과제로 내는 테마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죽은 거리라는 테마였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고객의 막연한 요구에 어떤 구체적인 영상을 대답으로 제시할 것인가 라는 걸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거리라는 테마의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쇠퇴하여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 영상을 찍어오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1학년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터라 완전히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런 의도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했었기에 이상한 것을 찍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죽은 벌레를 찍어오거나 자살하는 사람을 주제로 모노드라마를 만들어 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이 찍어온 영상 중에 하나 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학교 별관을 배경으로 황혼이 비치는 가운데 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에서는 여자가 자살해서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는 둥 이야기를 하는 어쩐지 괴담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특이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건물을 모두 지나치고 마지막으로는 최상층의 교실에서 마지막 괴담을 이야기하고 카메라가 갑자기 앵글을 바꿔 고정된 채 화면 위쪽 창문을 찍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에는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손을 꽉 대고서. 한마디로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실현한 거죠. 나와 강사는 그 영상을 보고 기바람에 감탄을 했습니다. 바깥도 슬슬 어두워져 있었고 카메라의 초점도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쪽에 맞춰져 있어 표정이 흐릿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귀신 같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는 그 영상을 찍은 학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마에는 약간 벗어나 있을지언정 영상이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학생은 창밖의 여자에 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 건물에서 괴담을 말하며 영상을 촬영했지만 이야기가 끝나고 창문을 찍은 것은 단순히 촬영을 끝내고 카메라를 내려놓은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잊어 카메라가 계속 켜져 있었던 거죠. 짐을 다 정리했을 때에야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알아차리고 황급히 녹화를 중단했지만 아직 자신은 편집 기제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 다른 영상을 더 씌우는 것도 애매해서 그대로 제출한 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이 겁을 주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에이, 그 사람 여자친구지? 그렇게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화 안 냈어? 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무슨 소리세요 정말? 이라고 화를 내서 그와 함께 영상을 편집실에서 다시 돌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밖으로 보이는 걸 가리키면서 벌어? 버버? 라고 말했더니 그 학생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찍은 적 없어요. 전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편집실에 남아서 끝까지 연기를 하다니 재밌는 친구야 라며 싱글싱글 웃으며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영상에 찍힌 교실 창문의 크기로 계산하면 그 여자의 얼굴은 적어도 70cm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나는 그대로 영상을 끄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그곳에서 근무했지만 그렇게 오싹했던 영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때 있었던 일이다. 그날 나와 친구 3명은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여름에 3시간이 넘도록 럭비 연습을 했었다. 담당 교사의 욕을 실컷 해대면서도 몸을 좀 식힐 생각으로 학교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 다 같이 왁자지껄하며 놀다가 술래잡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한 녀석이 우리 잠수 오래 하기 시합하자 라고 제안해서 4명이 다 같이 잠수를 하게 되었다. 신호와 함께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 누가 몰래 물 밖에 나가 있지 않도록 수영장 밑바닥에 모여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잠수를 시작했다. 30초나 40초쯤 지났을까. 아픔은 없지만 온몸이 핀으로 고정된 것 같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들은 수영장 바닥에 자는 것 같이 눕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기분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왔다. 그리고 서서히 눈앞에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꿈이라고 할까, 주마등이라고 할까, 내가 학교와 집을 굉장한 속도로 왕복한다던가 하늘로 붕 떠오르기도 했다. 대단히 상쾌한 기분이었지만 몸은 어쩐지 매우 차가웠다. 하늘로 올라가 구름 위까지 올라갔더니 갑자기 급강하기 시작했다. 아래에는 집이나 빌딩이 보인다. 어떻게든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순간 몸이 움찔하며 튀어올랐다. 여전히 나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급히 바닥을 차고 수면에 얼굴을 내밀어 콜록대며 숨을 들이쉬었다. 물을 잔뜩 마신 것인지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몸도 나른했다. 바로 뒤를 이어 다른 세 친구도 나와 비슷한 모양새로 수면에 올라왔다. 우리는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점심시간쯤에 수영장에 왔었는데 어느새 주변은 어두워져 있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저녁 7시를 조금 넘어 있었다. 물속에서 7시간이나 잤던 것인가. 그것도 4명이 동시에. 아직도 그 사건은 우리들 사이에서 여름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다.